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잡았다, 요놈. 어디를 도망가려고. 자, 빨리 형님들한테 인사해. 빨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복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복돌이. 요즘 복돌이 내가 밀고 있는 개인기 하나 보여줄게. 복돌이 요새 밀고 있는,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차! 복돌이. 눈 가리면 조용 않고, 복돌이. 료이키 텐카이. 자, 가. 씨. 잠깐만. 마우스 어디 갔어, 마우스. 아씨, 마우스 떨렸어. 잠깐만. 아유, 오늘 굉장히 부산스럽게 시작한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아침에 영상이 올라왔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 영상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영상은 없고요. 오늘은 좀 아침에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아침에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은 또 가평으로 가족여행을 가 있을 것 같거든. 가평 쪽으로 가가지고 가족여행을 갈 예정인데, 뭐, 보니까 가평 비 온다는데, 이상하게 나 요새 가는 데마다 비가 온다.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영상이 요새 좀 저장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하나 오늘은 아침에 올리고 그다음에 어반놈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증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어제 내 나름대로 좀 좋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에이 어반이 형 증시 이야기 해주세요. 어반이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지금쯤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 그런 하나의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선은요 일단은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저희 투자 철학을 얘기하자면 투자는 잠을 편하게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어제 뭐 코스피가 오질나게 날라갔지. 그게 말도 안 되게 시가총액이 235조가 증발했다고 하고 코스피 대장 삼성전자가 10%가 날라갔고 서브프라임 이후 최대 낙폭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 제 고객들 중에서는 연락 온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진짜. 좀 다막한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랑 좀 오래 일을 하다 보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내가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늘상 말한 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거지. 그래서 우선은 연금펀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금펀드 이거 보시면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보여드리는 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래 종목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여주지는 않는데, 근데 뭐 보여줘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이 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제 유튜브 오면 라방에서 투자 이야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의 그대로 들고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주 위주로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 월드 에너지 원자재 같은 거 들어간 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AB 미국 그로스 그리고 요리 피가로 스마트 같은 경우는 한국 인덱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누적된 수익률이 많아가지고 이게 까지고 끝난 거지. 이것도 만약에 내일 하락빈 맞고 시작하잖아. 내일 또 떨어지잖아. 내일 또 떨어지면 이것도 마이너스로 돌아갈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자금이 전체 2억이에요. 2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연금 계좌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다 합친다고 해도 1억 정도라는 거지. 1억이 뭐죠? 6천, 7천, 8천, 9천 정도 된다는 거지. 1억 정도 된다 보면 될 것 같아. 수익률이랑 다 합치면. 그럼 반대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미운용 자산,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거는 현금으로 4,600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 채권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 하나는 미국채 30년 액티브 듀레이션, 채권 듀레이션이 30년짜리 TL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2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 장기 우량회사 채권. 이거는 내 유튜브 많이 온 사람은 내가 몇 번 얘기한 거 들었을 거야. 딱 그거거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미국 채권 같은 경우 가격이 더 올랐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그 동일한 날짜에 코스피가 박살이 났을 때 미국 장기 채권들은 다 올랐거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가잖아.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 떨어진 주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업률도 높게 나오고, 경기 부양책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 예상이 돼가지고, 장기채 위주로 많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늘상 말한 게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유동자금과 채권에 돈이 많으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뭘 사지? 이게 되는 거야. 리밸런싱을 언제 들어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과연 언제 리밸런싱을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대한민국은 원래 사실 그래 그 대한민국 장은 워낙에 그냥 지 줏대로란 말이야. 지 줏대로. 그래서 지금 똑같이 떨어졌을 때 또 되게 희한한 게 N은 또 이제 개떡상을 했잖아. 그래서 제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N화로 미국 채권 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 그 사람들은 아마 돈 되게 많이 벌었을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높아진 장이긴 한데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가 저처럼 안정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근데 문제는 내가 주식 투자 비중이 높고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일단 잘라내야 돼. 일단 손절하는 게 맞아요. 로스컷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응의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건 이건 내가 한번 언급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보면 지금 엄청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더라고. 뭐 거의 한 뭐 10% 떨어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5%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근데 테슬라 같은 거는 보면 이게 차트가 좀 되게 잘 맞아, 주식이. 그래서 어떤 주식이 보통 이게 차트가 좀 잘 맞냐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 있잖아. 레버리지 ETF인가 파생 상품이 있잖아. 그래서 보통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들은 차트가 좀 잘 맞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도 차트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를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이게 언제 이게 뚫고 올라갔냐면 이때 트럼프 맞았을 때 그때 떡상했잖아. 여기서 요 밑에 저항선 지지선 이게 뚫고 내려왔을 때 이때 팔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지지선 이게 보통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한 몇 달러에서 나올란가 한 180달러 정도 될란가 그때쯤 되는데 그 뚫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냥 내가 이 종목이 좋다 싶으면 비중이 크지 않잖아. 그럼 들고 가도 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가장 큰 거는 큰 그림은 뭘 봐야 되냐면 국내 증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미 증시를 봐야 된단 말이야. 미 증시랑 같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폭락 나오잖아. 그러면 프로그램에도 다음날 아침에 다 쏟아지게 돼 있거든. 물론 그것도 어느 순간 하락하게 되면 연기금이 다 받아먹는 그런 구간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와서 글로벌 증시는 커플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미 증시 자체가 지금 상황이 가장 큰 게 아까 말했던 물가라던가 아니면 실업률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로스컷을 한다면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나처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속 편하게 기다려도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숏을 치고 싶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숏을 친다면 만약에 친다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지. 나스닥이 지금 오늘 와서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냥 맨 처음에 하락해서 시작하다가 지금 현재 10시 36분 기점, 이 10시 36분인가? 뭐 여튼간에 이 기점에서는 많이 반등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지난 5년간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미비하거든, 이게. 정말로 미비한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봐도 지지선이 대충 보이지. 요게 한 번 더 깨지고 심각하게 장대 음봉, 그 음봉빔이 한 번 더 나오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숏 들어간 애들은 그때 들어가지.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장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장여는 지금 이 아침 7시에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코스피 장보다는 바로 그날 저녁 미국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게 따라 가지고 요게 또 이제 장대봉 좀 심하게 나왔는데 좀 쫄린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빼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사거나. 근데 지금 다른 걸 사는 게 애매하잖아. 맞잖아. 지금 엔도 존나 올라가고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현금 보유하는 게 제일 좋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 아니면 단기 채권이라던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나는 이번 조정이 좀 크게 왔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이게 버블이 없다고는 그 누구도 말을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버핏도 애플을 그 정도 크게 매도를 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조정이 좀 크게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좀 쉽게 숏을 때리는 그런 편은 아니거든. 그리고
뭐 보통 포트폴리오를 또 펀드로 들고 가다 보면 반응이 늦어요. 그게 반응이 늦어가지고 맞으면서 물 타고 들어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저는 보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 장이 어떻게 되냐.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빡시게 음대비 그 장대목 나오잖아요. 미장에서. 그러면 그때는 어씨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채권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별로 또 그게 무서울 게 없어. 가지고 있다가 또 언제 물타면 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폭락이 있었던 게 2020년 3월이었잖아. 그게 정확히. 내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때 여자친구하고 깨졌거든. 여자친구가 그때 지랄하는데 너무 열받더라고. 나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 얘 좀 그만하자. 이러면서 그때 헤어졌는데. 근데,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올까. 옛날 대공황 시절 같은. 근데, 앞으로 그런 대공황 같은 폭락장이 계속 진짜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그림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거든. 잘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 어떤 식이든지, 연준에서 부양책을 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지금 아직까지 와서 미국이 좀 많이 예전과 같진 않다 하더라도, 근데 또 미국을 대체할 만한 그런 나라가 또 없잖아. 그래서 그냥 좀 조정이 조금 길게 가고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지만 원래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 뭐 이게 경제 규모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긴축을 하다가 모래성이 이게 쌓아지고 무너지는 걸 계속 반복하는 형식으로 올라갔거든. 그래서 이번 조정장에 저는 조금 이제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길게 가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번 시장에 제가 보고 느끼는 거는 올 것이 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쫄린다. 그러면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아. 매도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정말로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오늘 저녁 장을 보고 결정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엔 다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늘상 말하고 싶은 건 이제 포트폴리오가 결국엔 포트폴리오다라는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들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가족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